반도체 수자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carrier concentration, 단위 최적당 1세제곱센티미터당 전자의 개수와 전공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경우에 실리콘 아톰들은 다이아몬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접하는 실리콘 아톰들과 함께 정사면체를 이루고 아주 타이트한 공유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14번이니까 최외곽에 전자가 4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최외곽에 있는 전자 4개가 인접하고 있는 실리콘과 공유결합을 하고 최외곽 전자 8개를 만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온도 0도 K에서는 이 일렉트론들이 공유결합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원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기의 전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 우리가 통상 이 전자를 캐리어라 그러죠. 캐리어, 반송자. 왜 캐리어라 그러겠어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일 수 있어야만 그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임으로써 전류를 형성하게 될 테니까, 도통하게 될 테니까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온도 0도 K에서는 모든 전자들이 이렇게 인접하는 아톰들과 사이에 공유결합에 타이트하게 바인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온도 0도 K에서는 부도체라고 배웠습니다. 한편 온도가 점차 상승이 되면은 이 실리콘과 실리콘 사이에 공유결합을 깨고 이를 깨고 일렉트론이 방출이 되기 시작을 하죠. 터멀 에너지,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방출되는 현상을 화학하는 사람은 이온화가 됐다, 아이오나이즈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반면에 에너지 밴드 티오리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밸런스 밴드까지 꽉 차 있던 이 전자가 터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몬드 모델에서 볼 것 같으면은 결합을 깨고 전자가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되면 원래 전자가 있던 자리에 빈자리가 생기죠. 그 빈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홀이라고 불러요. 홀. 그죠? 그래서 전자가 방출이 되면 빈자리가 하나 생기니까, 전자가 하나 방출이 되면 빈자리가 생기니까 일렉트론과 홀은 항상 쌍으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일렉트론 홀 페어라고 불렀었죠. EHP. 맞죠? EHP라고 불렀어요. 일렉트론 홀 페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찬가지 에너지 밴드 티오리에서도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전이돼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전자가 하나 생기고 밸런스 밴드에 빈자리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쌍으로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면 어떤 주어진 온도 T에서 여기에 세제곱센티미터당 여기에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전자가 과연 몇 개가 있을 것이냐, 이거를 계산을 해보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에너지 밴드 티오리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뭐죠?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전이된 이 전자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일까? 주어진 온도 T에서 이걸 카운트 해보자, 세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죠?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는 뭐였어요?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실리콘 아톰들이 다이아몬드 레티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불순물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그룹 5족이 박혀 있어요. 이런 5족의 아톰이라든가 혹은 3족의 아톰, 이런 아톰들이 박혀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impurity 혹은 dopant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런 것이 박혀 있으면은 비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가 5개니까 4개가 공유결합을 하게 되고 나머지 엑스트라 일렉트론을 또 도네이트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물론 본드를 깨고 나오는 놈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본드를 깨고 방출되는 전자도 있을 수가 있고 비소의 엑스트라 일렉트론이 도네이트가 돼가지고 방출돼가지고 전기의 전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비소를 도핑한 세미컨덕터에서 세제곱센티미터당 전자의 개수가 과연 몇 개일까? 얘를 한번 카운트 해보자. 그죠? 아까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와 마찬가지로 한번 카운트 해보자. 이게 우리의 지금 공부를 해야 할 토픽입니다.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이 에너지 밴드 티어리에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도너가 이와 같은 비소가 다이아몬드 레티스에 실리콘 대신에 박히게 되면 substitutionally 치환이 되면 그런죠? 치환이 되면은 이 비소 때문에 원래 forbidden 밴드라고 알고 있었던 우리의 이 밴드 갭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도널 레벨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도널 레벨이. 그러면 절대온도 0도케에서는 우리가 노우핑을 하더라도 이 도널 레벨까지 전자가 차 있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엔 전자가 없어요. 마치 이쪽 본드 모델에서 5번째 일렉트론 역시 비소에 의해서 타이틀리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역시 여전히 부도체인 것처럼 이쪽 에너지 밴드 티오리에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전자가 밸런스 밴드까지 꽉 차 있고 도널 레벨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여기 차 있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엔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부도체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서서히 상승을 하게 되면 서멀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도널 레벨에 있는 전자가 전부 쉽게 가차오니까 쉽게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요. 그죠? 물론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기엔 그려져 있지 않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에 홀이 생기고 여기에 전자가 생기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몇 개가 있을 것이냐, 본드 티어리로 하게 되면 세제곱센티미터당 전자가 몇 개가 있겠느냐를 카운트 해보자는 게 우리의 지금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일렉트론의 개수를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일렉트론의 개수가 워낙에 많죠. 워낙에 많기 때문에, 왜? 아톰들이 세제곱센티미터당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기 때문에 이 일렉트론을 카운트를 할 적에 일일이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역학적으로 어떤 확률의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기대값을 계산하는 그런 수학적 방식을 도입을 해야만 여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전부 카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뭐였어요? 자,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전자들이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 에너지 레벨들이 지금 이렇게 다발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각각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여기를 점유를 할 테니까, 그죠? 에너지 레벨,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어야 전자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특정 에너지 스테이트가 전자에 의해서 점유될 확률이 뭘까를 알고, 그리고 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컨덕션 밴드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그 두 개를 곱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를 쭉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일렉트론의 개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썼는가 하면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을 계산하고 싶으면 특정 에너지 레벨 2가 전자에 의해서 점유될 확률, 얘를 뭐라고 불렀었죠? Fermi Dirac
distribution function 이렇게 불렀어요. 포미와 디락의 distribution function. 얘에다가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스테이트의 분포, 얘를 뭐라고 불렀었죠? density of states라고 불렀어요. density of states. 그죠? 예. 를 곱해가지고 컨덕션 밴드 엣지서부터 저 위까지 다 서메이션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죠? 예. 그러면 에너지 레벨이 워낙 촘촘히 이렇게 있으니까 이 서메이션은 뭐로 바뀌어요? 촘촘히 있으니까 인테그랄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포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에다가 density of states를 곱해가지고 이게 빠졌네요. 적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배웠죠. 그죠? 예. 그래서 더 배웠네요. 이것만 배운 게 아니라 그래서 확률 함수를 봤더니 얘는 포미 디락의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되는 거고 1 플러스 익스포넨셜 2 마이너스 2f의 kt분의 1이라는 함수다 라는 걸 배웠죠. 그죠? 네. 그리고 density of states도 계산을 했어요. 그죠? density of states 기억납니까?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어펜딕스를 들춰가지고 어펜딕스 몇 페이지에 있었어요? 어펜딕스 여러분 책에 581페이지에 density of states를 계산을 했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리마인드 해주면 어펜딕스에서 우리가 그 density of states를 계산을 할 적에 어떤 가정하에 계산을 했습니까? 일렉트론이 3dimensionally 3차원적으로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 각각 lattice constant가 A, B, C 인 크리스탈 내에 전자가 갇혀있다, 움직인다. 이 경우에 density of states를 계산을 했어요. 자유도, 소위 degree of freedom이 얼마입니까? 3예요. 3차원 전자입니다.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생들한테 2D 일렉트론이 2디멘션 할 경우에 그러니까 평면상을 움직일 수 있는 degree of freedom을 가지고 있을 적에 혹은 1D 일렉트론일 적에 수직선상을 움직일 적에 density of states를 계산해 보라 라는 숙제도 학생들한테 어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책 보시면 583페이지에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3D와 2D 그리고 1D에 대한 density of states를 계산하는 게 잠깐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해 가면서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수업한 바에 의하면은 3D 일렉트론의 경우에 그 degree of freedom이라고 그러죠. 자유도 degree of freedom 이 x, y, g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3D 일렉트론의 경우에 density of states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density of states가 2파이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파이 제곱분의 1에 h 바의 제곱에 2m 전자의 effective mass의 3 over half 이렇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펑션이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2-2f 이런 펑션이 된다고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우리가 에너지 축이라 그러고 여기를 density of states 축으로 하게 되면 에너지 축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죠? 펑션이 이런 펑션이 되는 거죠.
이거가 이런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펑션이 되는 거죠. 그죠? E 마이너스 E 틀렸네. EF가 아니고 E 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면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죠. 여기가 만약에 EC라고 한다면 EC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펑션이 되야겠죠. 그죠? 그래야 지금 이거를 제대로 디스크라이브 하는 스퀘어 루트 펑션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됐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유도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이 NE와 FE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죠. 각각. 가지고 적분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 적분을 했더니 식을 어느 식까지 얻게 됐는가 하면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하니까 요 식이 나왔죠. 우리가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 얘랑 그죠? 얘랑 그 다음에 density of states가 어떻게 돼요? 2파이 제곱가 여기 2파이 제곱분의 1 에다가 h파이 제곱에 2mn 2분의 3승 금방 봤죠? 요거 2분의 3승 요거 그죠? 뭐 상수니까 앞으로 잡아 빼놨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EC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E-EC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됐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 얘랑 그 다음에 density of states 구해놓은 얘를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적분을 식을 써놓은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N0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뭘 했죠? 볼츠만 approximation이라는 걸 했었어요. 볼츠만 approximation. 이게 뭐예요?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 1 플러스 익스포넨셜 E 마이너스 EF의 KT 나누기 1. 이 approximately 예 2를 무시해버리고 approximately exponential 마이너스 KT분의 E 마이너스 EF 이 오른쪽 항이 얘가 1에 비해서 훨씬 크다면 이렇게 approximation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럼 언제 이런 approximation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언제 이런 approximation을 해도 괜찮느냐 하면 세미컨덕터가 if 세미컨덕터가 non-degenerated 된 경우에 그럼 세미컨덕터가 non-degenerated가 되지 않았다 하면 뭐냐 하면은 EC 빼기 EF가 much greater than several KT다.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가 컨덕션 밴드 엣지고 여기가 밸런스 밴드 엣지면 만약에 N타입 세미컨덕터라 그러면은 밴드갭을 중앙을 해가지고 이거보다 위에 포미 레벨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포미 레벨이 여기 어디 이렇게 포미 레벨이 존재를 할 텐데 이게 지금 포미 레벨인데 포미 레벨과 컨덕션 밴드 엣지 사이의 이 간격이 수배의 KT, several KT 이상이 된다. 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면은 우리가 적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는 게 이게 적분이잖아요. 적분 변수가 여기서부터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간격이 several kt 이상만큼 벌어진다면 그야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정 에너지 레벨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가 에너지 레벨 2라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은 물론 several kt 이상이 되겠죠. 그죠? several kt 이상이 돼요. several kt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E- 여기서 E-EF가 KT의 several 이상, 뭐 5배, 5배, 6배, 7배, 8배 뭐 이 정도 several 이상이 되면 exponential 5, 6, 7, 8 이 정도 되면 이게 굉장히 huge number가 되죠. 엄청난 큰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니까 그냥 2를 무시해버려도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approximation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approximation을 볼츠만 approxim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더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충분히 멀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깝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깝다는 얘기는 앞에서 배우죠? 가깝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까우면 이게 만약에 이거 가까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게 전자를 더 쉽게 많이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고요. 전자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 전자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핑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도핑을 많이 했죠.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도우펀트들이 전자를 엑스트라하게 내놓을 테니까 도핑을 많이 하게 되면 전자를 여기다 많이 내놓을 테고 즉 세제곱센티미터당 전자의 개수가 많을 것이고 도핑을 많이 하면 그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뭔가 하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간격이 좁다는 거죠. 그죠? 그게 되죠. 내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 커브를 배운 적이 있죠. 뭘 배웠어요? 우리가 여러분 책 교과서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책 111페이지에 그림 3-15를 보세요. 3-15 그림 3-15 111페이지에 3-15를 볼 것 같으면 피규어 3-15를 볼 것 같으면은 N-타입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포밀 레벨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C도를 볼 것 같으면은 P-타입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포밀 레벨이 이 밑에 있다 그랬죠? 이렇게 밑에. 그죠? 이 밑에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포밀 레벨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밴드갭의 중앙에 있다고 배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N-타입 세미컨덕터 포밀 레벨이 어디 있다고요? 밴드갭의 중앙보다 위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인트린직 세미컨덕터 밴드갭의 중앙에 있어요. P-타입 세미컨덕터 밴드갭의 밑에 있어요. 이게 P-타입 세미컨덕터의 포밀 레벨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전자가 많다. 도핑을 많이 해서 전자가 많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포밀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미컨덕터가 non degenerate 되었다 라고 함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N-타입 도핑이 너무 헤비하게 하지 않았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헤비하게 도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어느 정도로 도핑을 헤비하게 하지 않아야만 non-degenerate한 세미컨덕터냐?
하는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이겠죠? 예, 그거는 좀 이따 선생님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볼츠만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간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다면 several kt 이상이 된다면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요거 대신에 요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적분 모습이 이렇게 되죠. 되겠습니까? 앞에는 뭐 그대로고 앞에는 뭐 그대로 내려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요 분모에 있는 요 부분이 요걸로 바뀐 거죠. 그죠? 위에 그대로 있고. 됐어요?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수학적인 기교를 부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번 손으로 써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n0를 계산하기 위해서 2파이 제곱에 h파이 제곱에 emn effective mass 예 인테그랄 EC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E 마이너스 EC 예 익스포넨셜 KT분의 E 마이너스 EF를 D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치환을 해요. 치환을. 어떻게 치환을 하는 거면 E 마이너스 이 C를 KT로 나눈 거를 X라 치환을 해요. 그죠? 그렇게 되면 DE는 KT 곱하기 DX가 될 것이고 그죠? 루트 E 마이너스 EC는 뭐예요? 루트 KT 곱하기 X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위식은 앞에 접두사 부분은 그대로 있고 EM and effective mass H 바의 제곱에 3 half 자 보세요. 얘 대신에 아이고 얘 대신에 뭐로 바뀐 거예요? 얘 대신에 이걸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붙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EC 대신에 근데 EC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EC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돼? X는 0이고 적분 하한치가 0으로 바뀌고 0. 그 다음에 무한대는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이렇게 되고 얘는 뭐로 바뀌어요? 루트 KT 곱하기 루트 X로 바뀌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2에서 빼기 EC 더하기 EC 빼기 EF 이렇게 해도 되나요? 선생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EC를 한번 뺐다가 EC를 한번 더했다가 이런 걸 했죠. 한번 더했다가 한번 뺐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달라질 거 없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요건 뭐예요? KT분의 요만큼 이게 바로 X죠. 이게 바로 X 아니 그죠? 이게 바로 X예요. 그죠? 여기 X.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 2파이 제곱분의 1에
EMN effective mass H의 제곱 3/2에 여기 KT 앞으로 튀어나오고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아까 루트 x 뭐 있죠? 다 있을까요? 루트 x 2의 마이너스 x의 dx 뭐가 빠져나왔어요? 이게 dx니까 여기 KT가 한 번 더 나가야 되죠? KT 하나 또 있고 KT 한 번 곱해야 되고 얘 때문에 그죠? 그죠? D는 KT에다가 DX니까 DX 그 다음에 KT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요게 또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다 뭘 또 하나 더 써야 돼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EC 빼기 EF 얘하고 얘는 상수죠. 이 컨덕션 밴드 엣지랑 포뮬 레벨 사이의 간격이니까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예요. 얘는 다 적분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적분 안에 있는 건 오로지 요것뿐이에요. 요것만 적분 안에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노트 하나 더 써야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n0는 2파이 제곱분의 1에 더 쓸까요? EMN effective mass h파이 제곱에 3/2 예, 보세요. 여러분들 KT의 2분의 1승 KT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면 KT의 몇 승이에요? KT의 2분의 3승이죠? 그러니까 KT를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죠? KT 2분의 3승이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넨셜 항이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EC 빼기 EF 이렇게 쓰고 이제 적분만 남은 거예요. 맞죠?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x에 2의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응?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기다 한 번 더 쓸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2파이 제곱에 1에 EMN effective mass KT 그 다음에 H바는 H를 2파이로 나눈 거죠. 그죠? 2파이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H제곱에 여기에 4파이 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예, 3/2 예, 익스포넨셜 KT분의 EC 빼기 EF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x의 2의 마이너스 x의 dx.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거만 계산하면 돼요. 이제 앞에 거는 사실 다 상수입니다. 상수. 얘도 상수. 얘도 상수. 상수. 플랑크 상수. 상수.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 엣지와 포뮬 레벨 사이의 간격이니까 이 간격이죠. 이거와 이거 사이 간격. 그렇죠? 도우핑을 하게 되면 포뮬 레벨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사이 간격은 상수예요. 그래서 everything is 상수. 요거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우리 수학식을 보게 되면 루트 파이분의 2가 됩니다. 2. 이 적분이 쉽지는 않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루트 파이분의
2가 됩니다.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앞에 있는 이식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으면 돼요? 루트 5분의 2.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요거에다가 요거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수식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한번 볼까요? 파이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자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파이에 2분의 이거에다 이거 곱하게 되면 파이의 2분의 5승이죠. 그죠? 2분의 5승. 2분의 5승. 그러면 이거랑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요거를 계산은 얘를 루트 5분의 2를 집어넣고 앞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쭉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결과적으로 뭘 얻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2배의 2파이 mn effective mass kt 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분의 3half exponential 마이너스 ec 빼기 ef의 kt 라는 식으로 얻어요. 이 앞부분 요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 노란색으로 밑줄 친 요 계산이 뭐예요? 지금 요거에다가 루트 5분의 2를 곱한 거죠.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아니죠. 요건 빼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요거랑을 곱한 거죠. 다시 한번 요거랑 요거를 곱한 게 요거죠. 됐습니까? 요게 여러분 책에 몇 식인가면 요것이 3-15식입니다. 사실은. 같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요거를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요거를 effective density of states at conduction band NC라 그래요. NC를 뭐라 그러냐면은 2배 2파이 mn kt 나누기 h의 제곱에 3half 얘를 effective density of states at conduction band를 해요. effective density of states at conduction band NC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책에 요게 3-16의 A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구하려고 했던 전자의 개수 N0는 어떻게 돼요? NC 곱하기 마이너스 KT분의 EC 빼기 EF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3-15식이 되겠습니다. Effective density of states at conduction band 이 식 들여다볼 것 같으면 보세요. 2 뭐 상수 플랑크 상수 2파이 상수 전자의 effective mass KT 이거 상수 effective mass 전자 effective mass 어떻게 구했어요?
에너지 밴드가 이런 모양이다. 예? 에너지 밴드가 뭐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은 전자가 만약에 여기에 밸리가 이렇게 있었죠? 기억납니까? 다시 그릴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 밸런스 밴드가 이런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컨덕션 밴드 엣지가 여기가 100 디렉션에 미니멈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에 만들어지죠, 전자들이. 그죠? 전자들이 일로 와요. X밸리에 전자들이 오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 밸리에 머무르게 돼요. 그럼 이 밸리의 모양이 파라볼릭하다 그랬죠? 포물선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펙티브 매스는 여기에 전자가 주로 존재를 하게 되니까 이 밸리에서 여기에서 이펙티브 매스를 정의했었죠? h 바의 제곱에 d 스퀘어 e dk 스퀘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이펙티브 매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이펙티브 매스가 계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포물면에 두 번 미분값이니까 어떤 상수값이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커브가 결정이 되면 그래서 매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상수예요. 상수. 어떤 주어진 온도만 주어지면은 effective density of states at conduction band는 상수가 됩니다. 됐어요? 상수가 됩니다. 상수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겠어요? 홀에 대한 개수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밸런스 밴드 H까지. 그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레벨이 전자에서 점유되어서는 안 되니까 1-FE가 되겠죠. 이거에 density of states를 적분을 하면 될 거예요. 그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EV까지 1 빼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2 빼기 EF 분의 1 예? density of states 2파이 제곱분의 1에 EM 2 분의 H 바의 제곱분의 2배의 M 요번엔 전공의 effective mass겠죠? 3 half의 루트 2V 빼기 2를 곱해가지고 이제 DE를 하겠죠. 그죠? 되겠어요? 밸런스 밴드는 지금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적분을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density of states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겠죠. EV를 기준으로 여기가 이쪽이 지금 에너지 축이니까 EV 빼기 2로 표현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볼츠만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포미드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볼츠만 펑션으로 바꾸고 적분을 쭉 해나가면 똑같은 위와 같은 똑같은 계산식이 나와요. 그래서 유사하게 전공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전공의 개수는 P0는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NV의 exponential KT분의 EF 빼기 EV 이런 식이 나와요. 여러분 책에 3-19식입니다. 여기서 NV란 똑같이 2배 2파이 이번엔 M 전공의 effective mass겠죠? MP KT의
h 제곱에 3 half. 이건 역시 상수예요. 오로지 뭐의 함수예요? 온도만의 함수예요. 전공의 effective mass.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 NV를 얘를 뭐라고 불러요? effective density of states at valence band라 그래요. 되겠습니까? NC, NV. 이게 여러분 책의 3-20식입니다. (3-19) 식과 3-16의 A식을 다 3-15식을 다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의 개수랑 전공의 개수가 다 나온 거죠. 전공의 개수가 표현식이 다 나온 거죠. 3-15식. 그 다음에 3-19식 두 개씩을 다 얻었습니다. 전자의 농도도 알고 우리는 이제 전공의 농도도 압니다. 자, 좀 더 여러분이 실감이 있도록 한번 봅시다.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경우에 인트린식 세미컨덕터가 뭐였어요? 도핑을 하지 않은 세미컨덕터죠. 도핑을 하지 않은 세미컨덕터. 다이아몬드 레티스 격자점에 실리콘들만 쫙 박혀있는 그런 세미컨덕터예요. 그죠? 그러면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전자의 농도 Ni는 뭐예요? Ni는 NC 곱하기 마이너스 KT분의 E C 빼기 E EF인데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포밀 레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EI라고 불러요. EF 대신에 EI라고 쓰면 되겠죠? EI. 됐어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포밀 레벨을 EI라고 부른다면 EF 대신에 EI라고만 치환해 주면 되는 거죠. 아까 3-15식에서 구한 거죠. 그때 일렉트론의 농도를 NI라고 그랬어요. NI.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공의 농도는 NV의 3-20식이죠. 3-19식 금방 했던 요 3-19식 여기 3-19식 이게 NV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KT분의 EF 빼기 EV인데 EF 대신에 뭘로 써야 돼요? 인트린식 포밀 레벨 EI로 쓰면 되죠. PI는 exponential KT분의 EI 빼기 EV 이렇게 되겠어요. 맞죠? 인트린식 세미컨덕터는 세미컨덕터의 경우 NI하고 PI는 같아야 되죠. 일렉트론의 농도와 전공의 농도는 같아요. 아까 처음 우리 수업할 때 배운 것도 봤던 것처럼 일렉트론이 하나 생기면 동시에 호울이 같이 생겨야만 하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하나 생기면 반드시 호울이 같이 생겨야 돼요. 따라서 NI하고 PI하고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ni 곱 p가 같으니까 n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kt분의 ec 빼기 ei는 nv의 exponential kt의 ei 빼기 ev예요. 맞죠? 선생님 뭐 했어요? 이식이랑 그 다음에 이식이랑 두 개를 그냥 이퀄 놓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양변을 이렇게 할까요? 양변을 nc 나누기 nv 하게 되면 exponential kt분의 얘를 이쪽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가져가게 되면 마이너스 2배 ei 빼기 ec 빼기 ev 이렇게 되나요? 선생님 뭐 했어요? 익스포넨셜은 이쪽으로 가져가고 nv는 1로 가져왔죠. 맞죠?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요. 로그를. 그러면 로가리즘 nc 나누기 nv는 뭐예요? 마이너스 2배 ei 더하기 ec 더하기 ev 그리고 kt 이렇게 붙네. 이렇게 되죠. 로그를 취하면 따라서 ei는 뭐예요? ei는 2분의 1에 ec 더하기 ev 빼기 2분의 kt에 로가리즘 nc 나누기 nv 이렇게 되죠. 맞나요? 선생님 뭐 했어요? 2배 ei를 왼쪽 좌변으로 넘기고 얘는 우변으로 넘기고 그리고 나서 2로 나눠줬죠. 맞나요? 그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여기 nc하고 nv가 뭐였었어요? nc하고 nv가 이거고 nc가 density of states, effective density of states conduction만 이거였죠. 그래서 nc를 여기 있는 nv로 나누게 되면 다 똑같고 뭐만 남아요? 요거만 남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ei는 2분의 2c 더하기 2v 빼기 2분의 kt 로가리즘 mn effective mass mp effective mass의 뭐예요? 이게 2분의 3승이죠. 2분의 3승. 맞죠? 응?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2v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앞으로 튀어나오면 요 2분의 3을 앞으로 이렇게 가져 나오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4분의 3 kt의 로가리즘 이걸 플러스로 하면은 mn 네 mp 뭐 문제를 바꿔도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전자의 이펙티브 매스와 전공의 이펙티브 매스가 비슷하다고 치면 이게 뭐로 가요? 이거는 0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전자의
이펙티브 매스와 전공의 이펙티브 매스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경우에 이게 컨덕션 밴드 엣지라 그러고 여기를 밸런스 밴드 엣지라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이 식에서 보는 것처럼 인트린식 포뮬 레벨은 EC 더하기 EF의 2분의 1이니까 뭐예요? 밴드 갭의 반이죠. 그래서 포뮬 레벨이 어디에 있다고요? 밴드 갭의 almost 중앙에 여기에 놓이게 되고 만약에 예? 만약에 MP가 MN보다 크면 약간 요거보다 위에 약간 위에 여기 포뮬 레벨에 놓이겠죠. 4분의 3 KT에 이거만큼 위에 있겠죠. 그죠? 됐어요? 만약에 MP가 홀의 이펙티브 매스가 이 일렉트론의 이펙티브 매스보다 크면은 요거에다가 로가리즘의 1보다 큰 값이니까 진수가 1보다 크니까 약간 4분의 3 KT. KT는 얼마예요? 절대 온도요. 300도 K에서 0.026 일렉트론 볼트니까 밴드갭의 정중앙보다 약간 위에 인트린식 포뮬 레벨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강의할 적에 선생님은 인트린식 포뮬 레벨은 밴드갭의 almost 중앙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자, 머릿속에 확실히 넣으세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포뮬 레벨은 어디에 놓인다고요? 밴드갭의 중앙에 놓여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교과서 11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111페이지 그림 3- 피겨 3-15가 있어요. 3-15 A도 B도 C도 세 개가 있는데 A도가 뭐예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포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려놓은 곳인데 그 A도를 볼 것 같으면은 A도의 포뮬 레벨을 어디다 그렸었죠? 밴드갭의 정중앙에 그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11페이지 그림을 설명할 때 그 이야기와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데리베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와 그대로 일치하죠.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포뮬 레벨은 밴드갭의 중앙에 있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3-15식 이 식이랑 3-19식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경우에 NI는 뭐예요? NC의 effective 마이너스 KT의 EC 빼기 EI PI는 NV의 exponential KT의 EI 빼기 EV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재밌어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방금 우리가 유도한 이 3-19식 이식 그 다음에 3-15식 거를 곱해보세요. N0에다 P0를 곱해요. 곱하면 여러분 암산할 수 있나요? 어떻게 돼요? NC 예, exponential KT분의 E C 빼기 E I죠? 그 다음에 아까 3-19식이었나요? NV의 마이너스 KT의 EI 빼기 EV였나요? 그죠? 예, 이게 3-19식 이게 3-19식 이게 3-15식 뭐 그랬었죠? 두 개를 이제 곱했어요. 두 개를 얘랑 곱하기 얘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NC NV 이렇게 되고 익스포넨셜 하나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여기 EI랑
여기 이 아이랑 여기 이 아이가 지워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T분의 2C 빼기 2V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죠? 다시 쓰게 되면 NC NV의 KT분의 2C 빼기 2F가 뭐예요? 얘가 뭡니까? 밴드갭이죠. 맞죠? 밴드갭이. 그런데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경우에 얘가 뭐예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경우에 얘는 Ni 전자의 농도는 Ni, 홀의 농도도 Ni, Ni하고 Pi가 같으니까 Ni 제곱이죠. 그죠? For intrinsic conductor. 왜? N0는 Ni고 P0를 Pi라고 부르는데 Pi가 Ni랑 같아야 되죠.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경우에. 동수니까 양이 똑같죠.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N0 곱하기 P0를 Ni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맞죠? 분명합니까? 스텝 바이 스텝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Ni는 뭐예요? Ni는 스퀘어 루트 NCNV 익스포넨셜 2KT분의 밴드갭의 반 이렇게 돼. 됐어요? NI가 뭐예요? NI 온도 T에서 1세제곱센티미터당 전자의 개수예요. 당 인트린직 반도체의 전자의 개수예요.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의 전자의 개수예요. NCNV 이게 뭐예요? 앞에서 봤던 이거죠. 이거 상수예요. 다 온도의 함수. 그죠? 요걸 또 들여다보고 하면 익스포넨셜 2KT의 밴드갭이에요. 상수죠. 상수. 그러니까 주어진 온도 T가 결정이 되면 Ni는 오로지 T만의 함수예요. T만의 함수. 선생님이 자, intrinsic carrier concentration Ni는 온도 T와 또 뭐의 함수일까요? 밴드갭의 함수예요. 밴드갭은 누가 결정해 낸 거죠?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세미컨덕터냐 아닌 거죠? What kind semiconductor 냐 What kind of semiconductor냐 이런 얘기죠. 어떤 종류의 세미컨덕터냐에 따라서 밴드갭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온도 T의 함수이고 밴드갭의 함수예요. 그죠? 밴드갭의 함수이고 온도 T의 함수예요. 이것도 물론 T의 함수죠. 그죠? 여러분 책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 여러분 책 118페이지를 보세요. 118페이지. 여러분 책 118페이지 그림 3-17도를 보세요. 3-17도를 보게 되면 3-17도를 보게 되면
3-17도 불 것 같으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볼까요? 3-17도. 자, 제일 먼저 그림을 볼 적에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얘 X축, 횡축. 이 횡축이 무슨 축이에요? 이 축이 온도 T의 축이에요. Temperature T의 축이에요. T의 축.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릴 적에 T로 그리지 않고 T의 역수를 취했어요. T의 역수. 맞죠? T의 역수를 취했어요. T의 역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상온이다. 상온 300도 K다. 그럼 300분의 1. 300분의 1이면 0.003인가요? 그쯤 되죠? 숫자가 너무 작아요. 0.003 상온.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1000을 곱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3 그러면 이게 뭐예요? 3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상온이죠. 상온. 0.033 여기네. 여기가 지금 상온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온도 축에서 여기가 상온. 그죠? 0.33 이 정도 되니까. 이 왼쪽으로 가면 뭐예요? 왼쪽으로 가면 온도가 이게 지금 역수를 취해놨으니까 온도가 매우 핫한 거죠. 매우 뜨거운 거죠. 온도가 높은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온도가 매우 콜드한 거죠. 이쪽이 추운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가 very cold한 거고 여기는 very hot한 거고 여기가 상온 정도 돼요. 오케이? Y축 종축에다 뭘 그려놨어요? NI를 그려놨어요. NI. NI가 뭡니까? NI가 Intrinsic Carrier Concentration이에요. Intrinsic Semiconductor 우리가 아무 도핑을 하지 않은 실리콘 내 세제곱 센티미터 당 전자가 몇 개가 있느냐를 그려놨어요. 실리콘의 경우에 몇 개인가? 지금 계산했던 이 식을 플러스를 했더니 상온에서 상온이죠? 상온에서 몇 개? 1.5 곱하기 10의 10승계가 나와요. 1.5 곱하기 10의 10승계. 온도가 매우 추워져요. very very cold 해요. 바깥의 기온이. 그러면 실리콘 커브가 뭘 향해서 가요? 0. freezing 하게 되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쳤어요?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올 수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실리콘은 부도체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역시 커브가 가르쳐줘요 우리한테. 온도가 very freezing 추워지면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0을 향해서 가요. 온도가 ambient temperature가 핫해요.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thermal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을 것이고 thermal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게 되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쉽게 올라오겠죠. thermal 에너지가 많이 공급되니까. 그럼 전자의 개수가 여기 많아지겠죠. 이 커브가 역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이쪽으로 핫해지면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늘어나요. 상온에서는 이 정도 돼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실리콘의 경우나 저메늄의 경우나 갈륨 아르세나이드 경우나 어떤 세미컨덕터든 간에 앰비언트 템퍼러처가 올라가게 되면 핫해지면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다 같이 증가해요. 커브가 다 증가해요. 반면에 앰비언트 템퍼러처가 콜드해지면 추워지면 다 감소해요. 그죠? 그 커브는 직선이에요. 왜 직선일까요? 여기 로가리즘을 취하게 되면 로그를 취하게 되면 온도 T의 역수가 되죠. T의 역수. 그죠? T의 온도 T분의 1에 대해서 직선의 식이 되죠. 그래서 직선이 나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코멘트.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겠어요? 두 번째 코멘트.
germanium, 실리콘,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Ni가 germanium이 가장 더 커요. 실리콘이 그 다음에 갈륨 아르세나이드.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상온에서 실리콘은 1.5 곱하기 10승인데 germanium은 이렇게 많고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요거밖에 안 될까요?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밴드 갭이 얼마라 그랬죠? 1.4 일렉트론 볼트. 실리콘은 1.1 일렉트론 볼트. germanium은 0.7 일렉트론 볼트라 했어요. 밴드 갭이. 그러니까 밴드 갭이 넓으면 금방 봤죠? 밴드 갭이 넓으면 여기 마이너스의 함수니까 밴드 갭이 넓어지면 ni 값이 이게 크면 ni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밴드 갭이 큰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실리콘에 비해서 항상 ni 값이 밑에 있죠. 이거보다. 이 그래프를 다 이해했죠?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